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이 모두 무서워하는 그거, 상장 폐지. 오늘은 상장 폐지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해요. 저도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매집한 종목, 세력들이 작업 중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당하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매집한 흔적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대시세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대시세가 나와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주를 잘 구분할 줄 알면 상장 폐지에 대해서, 거래 정지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만 유상증자까지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하지 않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세력이 매집을 하는 종목은 오른다,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력이 매집을 잘 안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S급 세력, 그리고 A급 세력, 그리고 B급 세력, C급, 이렇게 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시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의하고 구분해 놓는 거예요. 수치적으로도 구분을 해 놓고요. A급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A급 이상으로는. 그런데 B에서 C급으로 가면요, 이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낮은 세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 그 작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단발성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어떤 호재를 숨겨놓고 대주주와 결탁을 해서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거, 그러한 종목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 당하기 전에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장 폐지 당한 종목들, 거래 정지 당한 종목들을 보시면요, 이전에 그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설거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면 된다는 거죠. 즉 A급 이상 세력들이 건드린 종목을 보면 된다는 건데, 이 기준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으로 말씀드릴게요. 500억 이하는 위험합니다. 500억 밑으로 된 시가총액 종목들은요, 세력이 매집하는 데 있어서 물량이 한계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비율이 낮으면요, 세력이 건드릴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매집을 많이 못했으니까 주가를 올리는데도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세력이 매집하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미 대시세가 나왔다가 떨어지는 종목이겠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신라젠이죠. 신라젠은 시가총액도 받쳐주고 거래대금도 받쳐주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았습니다. 세력이 건드리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대시세가 나오고 이미 매집을 하고 다 올린 다음에 다 끝나서 세력들이 다 해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요. 안타깝지만요. 이런 종목들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장 폐지까지는 좀 예상하기 어렵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대시세가 조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배 이상 나온 애들 있잖아요. 또는 20배 이상 나온 애들. 이런 녀석들은, 이런 종목들은 금강원에서 조사가 들어가요. 너무 많이 올랐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 많잖아요. 물린 사람 진짜 많잖아요. 손해본 사람 많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역시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0배 이상 올랐었어요. 이 종목도 계속 떨어지면서 어떤 악재가 생기고 대주주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신라젠하고 많이 유사하죠. 자, 신라젠 차트에 올라간 그 기간을 볼게요. 기간을. 자, 보시면 6월 달부터 대략적으로 한 12월 안쪽으로 6개월 만에 이렇게 상승시키고 그 뒤로 이제 1년 동안 하락을 했죠. 네이처셀 역시도 보시면 대략 한 8월 달부터 2, 3월 정도까지 올렸죠. 패턴과 속도가 똑같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많이 던졌으면 상관없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천천히 물량을 던지든 아니면 급하게 물량을 던지든 나온 건 나온 겁니다. 세력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 유형을 보면 같은 세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바닥 찍고 다시 어떻게든 좀 살아난 케이스긴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흔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다시 살아나서 상승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시세가 나오고 세력이 다시 매집해서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요, 10배 정도 나왔으면, 그리고 정말 시장에서 막 뜨거웠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종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디슨 EV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 가치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작정 호재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트에서 얼만큼 많이 올랐고 정말 세력이 매집을 했다고 하면 얼만큼 많이 던졌을까, 그걸 걱정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세력이 매집을 잘 안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매출이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결국 금강원도요, 상장 폐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게 하는 일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심사를 하고 회사가 어떻고 저쩌고, 회사가 매출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경영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여행주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비하는 쇼핑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행 관련주가 대부분 그렇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요. 야, 이렇게 힘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매출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악재와 여건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적자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나 계획서를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어떻게 좀 향후의 계획을 전환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어떤 의지가 보이면요, 회사를 경영하고 앞으로 끌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수치적으로 적자를 낸다 할지라도요, 상장 폐지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회사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주주가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뭐 자세하게 그 회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투자나 그런 게 없고 뭐 자금을 회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팔거나 건물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 역시도요,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결국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매출이요?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6개월 안에 승부 내는 거 보셨죠? 이거 왜 6개월인지 아십니까? 매출이나 결과나 실제적인 것이 나오기 전에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치나 내용이나 결과가 발표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주가를 빨리 올려서 기대감을 주고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끌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이 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어떤 임상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합쳐져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어요, 주식이. 에디슨 EV가 왜 올랐습니까? 실제로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매출을 냈습니까? 아니에요. 기대감이에요.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주가를 올리는 거죠. 에디슨 EV 역시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 만에 이 승부를 냈습니다. 6개월이란 숫자가 참 의미가 있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은 전부 다 3개월, 짧게는 3개월입니다. 짧게는 3개월 이후에 살짝 쉬었다가 6개월 안에 큰 대시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매출이 좋지 않더라도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사업에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회사를 투자해야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림도 안 그려져요. 그냥 매출도 없고 시장에서 경쟁력도 없어요. 그런 회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게 재무 차트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 영업이익 쪽을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 쪽에서 적자 폭이 좀 많아진다. 또 당기순이익도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회사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미래생명자원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쪽 식량 쪽으로 매출을 잘 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세력이 어떤 스토리를 잘 얹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의 스토리를 얹어서 상승시키기가 쉽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면 문제가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참고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매출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PHC 같은 경우만 보아도 매출이 잘 나오진 않아요. 예, 많은 부분을 좀 적자 방향으로 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이오 회사가 계획하고 있고 임상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의지조차 없는 회사는 여러분이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금강원 어쨌든 문제가 있는 회사를 미리 선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야 일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많이 상장 폐지를 시킬까요? 거래 정지를 먹일까요? 의지가 없는 회사.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동의할 만한 회사. 그런 회사를 상장 폐지시킨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하셔서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대시세가 나와서 해먹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회사가 너무 스토리도 없고 뭐 계획도 없고 매출도 없는데 의지도 없다, 이런 회사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